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여상훈 변호사님과 대선 전국의 움직임 심도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드린 대로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오늘 당사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잠깐 뭐 회견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담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핵심은 상임선대위원장을 충실히 수행해서 윤 후보 당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하나는 앞으로 모든 선출직 임명직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사심 없이 그렇죠. 윤 후보를 돕겠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결국은 상임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또 윤 후보하고 면담 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두 분 간에도 합의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아침에 아까 기자 간담회라고 그러셨는데 간담회 하기 직전에 윤석열 후보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있고 난 이후에 이런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요약하자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임명직, 선출직, 공직에 이제 뜻이 없다. 사심이 없다. 오로지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재명, 이 사람은 내가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졌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래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김종인 지금 뭐라고 그래 전 비대위원장과 이 총괄선대위원장 자리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이렇게 수락한 모양이 됐는데 이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게 가장 큰 관심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개문발차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채우지 않은 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랬습니다. 이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줄다리하고 할 시간이 없다. 출발해야겠다. 물론 윤석열 후보로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되고 천군만마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됩니다, 사실. 하여튼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약간 다른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연세도 많고 오히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경륜이 높으신 분이 밀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어떤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 어느 신문에서는 평균 72세라고 누가 한 게 있더라고요. 어느 신문에서 우리 나이로는 73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선대위가 맞느냐 이런 것도 있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면 절대로 손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그 윤석열 캠프에서 바라는 것처럼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어떤 국민 통합, 이 세대, 계층 이런 걸 아우르는 그 전체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지금 이런 컨셉이거든요. 요거는 바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서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위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한 대비 효과 이게 크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연세도 많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경륜을 높이 사고 그다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자꾸 어깃장 놓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어깃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어안는 모습을 보일 때 윤석열 후보는 이게 총괄적인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김종인 비대위 전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아까 의기장이라 그랬는데 어른 연세 높으신 분한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는 밀당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후보한테 과연 어떤 손해를 끼칠 것인가. 예. 이게 결국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혹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이런 모습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조금 주저주저하고 대책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예. 윤석열 캠프의 어떤 그런 답답함 예. 이게 주는 그 어떤 피로감 예. 이게 혹시 반영된 것이 아닐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지금 지지율이 우리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11%인가 차이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많이 벌어진 데라고 해봤자 4%, 네, 작은 데는 2, 3%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내 위상을 확인하지 않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예,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개문 발차도 좋고 다 한데 이걸 빨리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끝까지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통합을 외치는 후보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성을 보이는 면이 좋지만은 너무 결단력이 없다 이런 느낌도 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그래 이런 마당에 김병준 그 상임 선대위원장이죠. 이분이 나서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기자간담회 하고 한 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한 거죠. 그렇다고 봐요. 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 들어오는 게 김병준 씨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본인도 자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병준을 갖다가 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참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욕심이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견제라는 게 어떤 그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앞에 선대란 말 붙이는 게 길어서 그 위원장을 했어요. 그 본인도 김병준 위원장 본인도 벌써 공직에 별로 관심이 없다, 안 하겠다. 다 했잖아요. 예, 할 거 다 하고 그 정도 뭐 그 경력을 지냈으면은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내 자리 좀 달라. 아니면은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좀 챙겨달라. 이럴 때는 지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라면 그게 그런 문제가 없다면 무슨 걸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전 그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 김병준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나를 견제하게 해서 그렇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게 계속 윤석열 후보를 자기의 어떤 통제 범위 내에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길들이기 하는 게 이런 거 봐.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김병준 전 지금 상임위원장하고 관계에서 특별히 할 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그 화살은 있죠. 즉 사실 앞에는 김병준이지만 뒤로 노리는 거는 윤석열이다. 그렇지. 나를 예우해 달라.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경세가 그리고 경륜을 가진 분으로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국가 원로 아닙니까? 예. 이런 분이 이런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이게 부응하는 것이냐? 예. 지금 야권은 있죠. 누가 뭐래도 일치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지금 이루는 게 최대의 지상 목적인데 지금 내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하느냐 가지고 있죠.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다면은 이게 정권 교체 열망에 아까 지지율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와줘도 그 못할 마당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모든 이때까지의 존경받는 국가 원로로서 있죠. 그리고 지금은 야권 원로로서 이런 행동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차라리 나는 이번 선거에 개입 안 하겠다 나가든지 그러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좀 이 활동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선택지도 선택의 여지가 홀가분해지죠. 홀가분해지죠.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일밖에 안 넘었는데 빨리 어떤 진영을 갖춰 가지고 할 때 이거에 매달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인선에.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죠. 빨리 거취를 확실히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분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다 시간을 허비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예. 또 뭐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애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김병준이 데리고 가서 머리 숙이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같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괄위원장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김병준은 정책이 전문이니까 예. 또 역할도 명확히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이라든가 뭐 자기 집권 후에 청사진 짠다든가 그렇게 잘 해놔야 집권이 되더라도 순조롭게 그렇죠. 출발할 정권을 인수하고 출발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문재인 그걸 안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변명으로 뭐 그랬으니까 시간이 없었다 그러긴 그러죠. 뭐 그거 했더라도 나는 똑같다고 보는데 똑같죠, 사실. 어쨌든 그런 역할로 이렇게 한정하면 아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예, 이건 뭐. 그런데 김병준 한 사람 그거 왜 상임선대위원장 내가 그 필요 없다는데 했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무슨 큰 대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럼요. 이념이나 가치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보면은 완전히 윤석열 무릎 꿇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본인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안목 그런 건 높이 사고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정치 역정 속에서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사심없이 도와준다면 정권 교체에 저는 천군만마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예. 사실 뭐 저 평기자 그렇게 할 때 저를 상당히 아껴 주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민정당 초선 의원 때부터 방에 들어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김병준 위원장이 그 회견 중에 자기가 찾아가서 상의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참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이 이슈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김병준의 상임위원장 철회 그것을 철회 의사가 없다는 거. 그걸 지금 거죠. 명백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전 그렇게 분명히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로서도 일정 부분 마음의 결심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라는 게 명분이 좀 필요한 겁니다. 또 찾아가서 명분이죠. 설득도 하고 지난번에도 또 만나서 담판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했는데 아니 뭐 그래도 이렇게 자꾸 한다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명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 또 민심이 확 돌아섭니다. 그것 좀 했다고 말이야. 그것 더 설득하고 더 상고처려 식고처라도 해야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어느 정도 결심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 김병준 위원장을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게 간접적으로 뜻을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로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온다는데 막을 이유는 전혀 없죠. 없지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지리하게 지금
진행되는 줄다리기에서 예. 이게 그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이걸 오늘 김병준 상임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사를 간접적으로 명백히 표시했고요. 없는 상태에서도 차라리 총괄위원장 비워두겠다. 그냥 없는 상태로 선거 치르겠다. 왜냐하면 어제 위원장 6명인가요? 각 분야별로. 네, 본부장. 본부장이라고 그러나요? 임명했고, 그 다음 대변인도 전부 다 임명했고, 다 한 상태에서 거의 사실 총괄선대위원장 빼놓고는 거의 뭐, 진영이 갖춰져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거는 뭐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면 보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6개 분야 그거는 본부장을 다 임명했고 대변인 다 임명했기 때문에 예, 체제를 일단 갖췄습니다. 총괄 선대 본부장이라는 건 있죠.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예. 진짜 일하는 거는 그 본부장 또 본부장 밑에 위원장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당협위원장 내지 지역구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띄워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백병전이 이제 백병전으로 나갈 때 아닙니까? 백병전이죠. 공중전은 이제 그거야 후보들이 나중에 그 대선 토론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총괄선대 본부장 자리 물론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일정 부분 결심을 좀 한 것이 아닌가.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오늘 나와서 기자 간담회 한 거 보면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너무 여기에다가 목을 메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이제 수도 없고 그다음 이 정도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죠.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초년생으로서 있죠. 너무 그리고 본인이 전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다음 국민들 그 지지가 높다고 자기 맘대로 행동한다. 이런 모습은 이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정권 교체의 열망에 반하게 젊은 김종인 위원장에 비해서 좀 젊은 그 후보를 너무 좀 그 자기 영향력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게 시간이 좀 더 갈수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있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서 또 간청하고 또 무릎 꿇고 빌고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는 이거는 시간에 맡기고 있죠. 일단 선대위 출발시켜 가지고 이제 선거운동 해야죠. 12월이면 진짜 3개월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민주당도 총괄선대위원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이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 쪽에서 또 중도라든가 호남 쪽에서 갖고 있는 일정 부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분의 경륜을 빌리면은 툭 빼면 득이 됐지 손해 잘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주막 하편이랄까 그런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왜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조건이 있고 이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조건이 충분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님은 필요 조건이라기보다도 충분 조건에 가깝다. 물론 그걸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종인 위원장이 불필요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물론이죠. 그러니까 오시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너무 매달려서는 이 선거 지금 이제 운동이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발목 잡히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것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도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지금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병준 총괄 빼고 김봉준이 지휘봉을 잡는 쪽으로 당분간은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김종인 대신에 김병준으로. 이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야죠. 둘이 다 같은 비대위원장 출신들입니다. 조직을 이렇게 끌어본 경험이 있고 김병준도 청와대 정책실장을 한 사람이고 또 교육부총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여의도 정치는 좀 안 했죠.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또 평생을 교육계에 같이 있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교수 출신이고 오히려 직급으로 따지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장관까지 보고 복지부 장관을 했고 국무총리에 갔다가 물론 청와대에서는 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수석을. 근데 여기는 정책실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국무총리 내정까지 지명까지 됐다가, 받았다가 안 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지휘봉을 잡아도 된다. 그게 전국 운영에 대한 경험은 충분하고요. 예.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의원을 못 해봐가지고 예. 여의도 정치를 모른다는 건데 저는 있죠. 이제 다만 예. 또 국회의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큰 선거를 안 치러봤 안 치러봤으니까 그게 이제 제일 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겠냐. 대신 그 본부장들이 그러니까요. 다 뭐 4, 5선씩 한 그런 그러니까요. 그 뭐 주호영이라든가 뭐 이기 쭉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선거의 도사들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상임 선대위원장이 방향만 제대로 설정하고 메시지에 큰 메시지를 내는 그런 데서는 또 일각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병준 위원장은 큰 틀을 제시하고 예. 그 틀 안에서 본부장들이 각기 맡은 분야를 직접 사단장 아닙니까 본부장들이 예. 여기는 육군 한 참모 차장쯤 되고 예, 그렇습니다. 총괄은 총장쯤 된 총장이 전쟁합니까? 예. 안 하죠. 차장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장들이 직접 현장에 뛰는 거죠. 옛날에는 군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전쟁이 나면은 예. 군사. 그러니까 도와주는 장군을 지휘하는 예. 왕을 명을 받아서 제갈장이가 그 대표적인 그렇죠. 군사 군사라고 아닙니까? 그랬죠. 군사. 예, 선생님이죠. 군의 스승해갖고 예, 스승. 군사.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지략가죠.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도 충분히 군사로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갈량이가 칼 들고 무슨 그러니까요. 관우 장비처럼 그 작전 사람 짜고 머리로 예, 머리 쓰는 사람이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오늘 김병준 위원장의 그런 회견이 있은 뒤 이제 또 기자들이 광화문 사무실에 찾아갔겠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죽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자들 용어로 뻗치기라고 합니다. 뻗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 워낙 뭐 뉴스의 중심이 되는 그렇죠.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밤낮으로 거기 사무실도 가고 아마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집에까지도 찾아갑니다. 뻗치기 그러면은 이제 못 들어게 해요. 이제 집에는 못 들어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 DJ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이제 뭘 늘 기자들이 찾아왔지만 어떤 때는 너무 찾아오니까 집 이렇게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과거에 저도 그 밖에서 눈 맞고 계속 서 있으니까 뻗치게 됐네요, 비서를 보내서 그 고기자 갔는지 한번 보라고 하니까 문 아직도 밖에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갖고 뭐 이렇게 또 특종도 주고. 근데 그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은 있죠. 근데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오늘 또 기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김병준 위원장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은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네, 했다고 그러죠. 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니까 또 끄덕끄덕했다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마음에 정리를 해가는 중인가요? 하도 꼭 꼬리를 남겨놓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저는 절대로 그 의사 표시 가지고 예. 다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끄덕였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끄덕여요? 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데서 정치 경륜이 묻어나나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문재인 그 민주당 시절부터 있죠. 쭉 보아올 때 이분은 절대로 자기 의사가 이리적으로 딱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안 하고 항상 다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은행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게 경륜이죠. 네. 기자들이 딱 보고 나 안 해. 이 말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끝난 걸로 보고 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잖아요. 예. 거기서 다시 김종인 비대위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말해버리면 고개를 끄덕이겠다는 거는 네 말하는 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만. 예. 그 충청도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잘한다는데 절대로 이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안 한다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있죠. 예. 오늘 고개 끄덕거렸다는 게 안 하겠다 말은 아니고 네가 그 말 하는구나. 뭐 그렇다. 뭐 알겠어 이 말이지. 알겠다고 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바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줄다리기에서 내 의사 결정을 안 했다. 그렇지만 간다는 뜻은 아니다. 바로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지 이걸 가지고 전혀 안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나는 이제 정치 얘기 안 해. 그런 거 계속 하시는데요. 일상으로 해군 뭐 돌아가는 예, 돌아간다고 그랬죠. 회복이라겠던가. 예. 그러면서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또 윤석열 후보하고 만찬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을 맹명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또 두 분 간에 누가 봐도 이게 명백한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난 17일에도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만났다고 아니 이준석 대표도 확인해주고 또 당 대변인도 했는데 본인은 그런 적 없어 만난 거 없어 하고 또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20일에 이제 두 분이 회동을 해가지고 김병준이도 같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뭐 김병준, 김한길 두 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 그렇게 합의한 적 없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24일 그 만찬 예. 뭐 단판이라고 한 거기서도 아니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당장은 못 들어가지만 밖에서 돕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뒤에 또 한 적이 없다. 그럼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이 예. 그 말이 액면 그대로 할 수가 있는 사실, 해석할 팩트 수가 없어요. 자체까지도 예. 그럼 부인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에 있죠. 나머지 분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네. 거짓말 아닌 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 없고요. 네. 아까 제가 기자들한테 뭐 이야기한 것도 그냥 고개 끄덕거렸다는 거. 그 해석을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말씀이나 행동들은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 예? 해놓고 그쪽에서 그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이야기를 갖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게 그 김종인 위원장의 화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물론 개문 발차하고 지금 뭐 합류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하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정치인들 말은 이게 나중에 우리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예? 경기가 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경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도 많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 유시민 씨의 정치 안 하겠다고 수십 번 거의 단정적으로 말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 사람 언젠가 정치할 것이다. 그것처럼 정치인들 말은 있죠.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강한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다. 어떤 말을 하면서 여지를 항상 남겨놓고 그러니까 해석은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근데 기자가 해석해가지고 물으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말할 때 전체적인 그날의 분위기라든가 말의 꼬리가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게 말씀하셔 놓고 아니냐 그럼 그런 말 한 적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지리한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캠프에도 결코 이익은 아니거든요. 이익 아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없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일간 이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정권을 놓고 싸우는 진영 대 진영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근곤일척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곤일척. 평상시에 그런 정권 교체가 아니고 이번에 다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 이번에 상당수 국민들이 정권 교체라는 열망에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